제이스토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지난 2004년 순진한 한국인 주부가 지인의 부탁으로 운반한 마약으로 프랑스에서 검거되어 756일 동안 수감되었던 가슴 아픈 실화입니다. (2004년 10월 30일) 프랑스 오클리 국제공항. 어딘가 초조해 보이는 여성이 입국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무사히 심사가 끝나는 듯 보였지만 남편 종배 씨와 함께 작은 카센터를 운영하며 소박하지만 별탈 없이 살아가는 주부 정연 씨. 야 문도야. 어느 날 이 부부에게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오셨어요? 사업을 하는 문도, PC방을 하는 광식, 그리고 수재. 아 형님 덕분에 진짜 한숨 확 돌렸다 진짜. 이 중 수재는 남편 종배가 빚 보증을 서줘 위기를 막을 수 있었다고 연신 고맙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종배도 없는 집에 수재가 찾아와 정연에게 밥을 얻어먹습니다. 아니 뭐 무슨 일 있어요? 왜 밥도 못 먹고 다녀? 나 형수님 밥 생각나가지고. 하지만 바로 그날 수재가 죽은 채로 발견이 됩니다. 자살이었습니다. 자살한 문수재 씨가 끌어쓴 사채가 총 6억인데 그중에 2억이 제 사금융이고 그걸 남편이신 김종배 씨가 보증을 줬어요. 수재에게 보증을 서주었던 종배는 일순간 빚더미에 올라앉게 됩니다. 심지어 5천만 원으로 알고 있던 보증이 알고 보니 2억이나 되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됩니다. 결국 종배와 정연 그리고 어린 딸은 살고 있던 집에서 나와 쓰러져가는 단칸방으로 옮겨야만 했죠. 돈이 급해진 종배는 지난 모임에서 사업이 번창하고 있다는 문도의 말을 기억하고 그의 사무실로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캔 원석을 받아서 가지고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지? 그렇지. 그곳에서 해외에서 원석을 옮기는 일만 하면 400만 원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미심쩍은 마음에 밀수나 불법이 아니냐고 묻지만 불법이나 밀수 그런 느낌이 야, 좀. 밀수는 무슨? 아니 걸리면 세금 내면 되는 거고 안 걸리면 그라시아. 하지 말라고. 꿈도 꾸지 말라고. 그래도 영 마음이 내키지 않은 정연은 남편에게 불편한 속내를 비치는데 자기가 친구랑 후배 말 듣고 된 게 뭐가 있어? 좀 그만 좀 해라. 가지가지 한다 진짜. 애기 엄마. 네. 집으로 돌아온 정연에게 집주인은 밀린 월세를 달라고 독촉을 합니다. 왜 끌어놔놓고 지금 이게 몇 달째고? 며칠만 부탁드려요. 죄송해요. 다시 안 그럴게요. 그 모습을 본 종배는 문도에게 연락해 당장 그 일을 하겠다고 하지만 문도야 형이야. 성아 괜찮아? 돈 새끼야 여자가 해야 되는 일이라면 미리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야지. 이 일은 여자만 할 수 있다는 얘기에 짜증을 내며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왜 그래 정말. 당장 끼니를 때울 형편도 되지 않자 결국 정연은 남편 모르게 문도에게 연락해 자신이 그 일을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저 혜린 엄마예요. 그렇게 정연은 남편에게 쪽지 한 장만을 남겨둔 채 문제의 가방을 가지고 비행기를 탄 것입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가방을 가지고 이동하던 정연에게 경찰들이 다가옵니다. 가방 안을 확인해 보니 그 안엔 있어야 할 원석이 아닌 코카인 덩어리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C'est quoi ça? Cocaïne? Cocaïne? 결국 프랑스 유치장에 갇혀버린 정연 씨. 원석이라고 했다고요 서문도가.
그 뭐 서문도 그 자식만 잡아오면 되겠네. 응? 뒤늦게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편 종배는 경찰서에서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고 한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남편 대신에 코카인 1,200억 원어치를 날랐다. 하지만 정연이 운반한 가방엔 자그만치 1,200억 원어치의 코카인이 있었다는 사실. 경찰은 문제의 문도만 잡으면 일이 수월할 거라 말하지만 문도는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습니다. 송정현 씨는 현행범이기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정말 마약인지 몰랐어요. 저 그냥 집에서 살림하는 여자예요. 딸도 있고. 한국에 전환통만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같은 한국 사람끼리 부탁드릴게요. 전 프랑스 검찰청 소속이에요. 현행범으로 잡힌 정연은 어떻게든 한국에 연락을 취하려고 하지만 모두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남편과 통화를 할 수 있게 된 정연 씨. 딸아이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안간힘을 쓰지만 자, 송정이야! 정연 씨의 소식을 알게 된 프랑스 내 한국 대사관. 선진국이라 시설도 뭐 호텔 정도 수준은 되니까요. 근데 무슨 재판이 4개월씩이나 걸립니까? 하지만 그들에게 정연 씨의 일은 그저 귀찮은 일일 뿐입니다. 일단 변호사 비용부터 빨리 준비하세요. 비용이 얼마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선 현지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고 비용은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대사관의 직원 이야기를 들은 종배는 망연자실한 상태입니다. 그 남편이야? 여보, 잘 있지? 서울도 많이 추워졌을 텐데 혜린이 감기는 안 걸렸나 모르겠다. 답장 좀 줘. 내 걱정은 말고. Lève-toi. Tu vas être transféré. 프랑스 감옥에 수감된 지 3개월이 지난 2005년 1월 31일. 정연은 대서양을 건너 한국에서 12,400km나 떨어진 지구 반대 프랑스의 외딴 섬 마르티니크 교도소로 이송됩니다. 동양인이라곤 하나 없고 말도 전혀 통하지 않는 이곳에서 그녀를 보는 눈들은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못합니다. 결국 그녀는 밤에 바닥에 떨어진 빵 부스러기를 주워 먹게 됩니다. 정연과 함께 방을 쓴 얄카. 얄카는 정연이 밤새 바닥에 떨어진 빵 부스러기를 먹는 걸 바라봅니다. 얄카는 평소 교도관에게 몸을 대주고 그 대가로 빵을 얻어내는 일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심하게 다가가 정연에게 얻어온 빵 하나를 건넵니다. 교도관 덕에 혜택을 받는 얄카는 늘 다른 재소자들에게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죠. 그런 재소자들과 얄카 사이에 몸싸움이 생기고 그리고 얄카가 떨어뜨린 목걸이를 몰래 챙겨 그녀에게 전해줍니다. 종배는 여전히 오리무중인 문도를 잡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그 와중에 정연 씨가 보낸 편지를 받게 됩니다. 혜린 아빠, 잘 있어요? 혜린이도 잘 있지? 그동안 나는 마르티니크라는 섬으로 옮겨졌어. 분명히 4개월 후엔 파리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했는데 왜 여기까지 오게 된 건지. 여기는 소금 하나도 다 돈 주고 사야 돼. 편지 쓰려면 우표도 사야 되는데 이런 말하기 정말 미안한데 여보. 돈이 필요해. 미안해, 당신도 힘든데. 딸아이의 사진과 속옷,
약간의 돈을 보내달라는 그녀의 속옷을 찾던 중 종배는 가슴이 찢어집니다. 비디오도 보여주고 그래 여보. 꼭. 돈을 보내주기 위해 또다시 대사관에 연락을 해보지만 교도소에 송금만이라도 좀 부탁합니다. 그쪽으로 통해서 하면 좀 빠르다고. 아니 우리가 지금 범죄자 편이나 봐주자고 비싼 세금 받고 일하는 줄 알아요? 네? 이 국민들이 아시면 뭐라 그러시겠어요? 대사관은 여전히 나 몰라라 할 뿐입니다. Attendu que le coupable, monsieur Sao Mondo, n'a toujours pas été arrêté, nous ne pouvons pas ouvrir l'audience. 문도가 잡히지 않아 정효는 또다시 재판까지 4개월이 연장된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김종배 씨, 서문도 잡았어. 그 사이 정연 씨에게 운반일을 맡겼던 문도가 잡힙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네가 그러고서 사람이냐? 형네가 아쉬워서 한 거잖아. 뭐라고? 형수가 뭔 고생이야 형 때문에. 종배는 정효는 모르고 한 일이라고 진술을 해달라며 울며 사정합니다. 문도야, 네가 성적에는 모르고 한 일이라고 한마디만 해주라. 어? 제발 부탁한다. 형을 이렇게 픽해. 자 진짜 종배가 보내준 속보를 받은 정효는 뛸 듯이 기뻐하죠. 하지만 Ça, interdit par règlement. Confisqué, confisqué, confisqué. I have no panty. Give me please. 교도관에 의해 야한 물품이라며 보내온 모든 속옷은 압수당합니다. 딸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보이는 정연 씨. 혜린이 잘 있었어? 통역은 어떻게 안 되는 겁니까? 통역이요? 교민이 한 명도 없는 데입니다. 정연과 종배는 대사관에 통역을 해달라고 여러 번 사정을 합니다. 하지만 대사관 측의 반응은 늘 같을 뿐입니다. 대사관에서 좀 어떻게? 통역 비용은 당사자 부담입니다. 저희가 그럴 예산이 없어요. 그럼 대사관에서는 해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수지 송정현은 마약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한편 문도는 재판 중 정연이 마약인지 모르고 운반했다라고 진술을 하고 몰랐습니다. 오늘 한 재판 기록을 파리 대사관으로 보내면은 이 재판 기록을 대사관에 보내면 서류를 번역해 프랑스 법원에 보내면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희소식을 듣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이. 네? 이거 뭐야? 아까 서류들이 엉켜 있어서 꺼내놓은 건데. 끝난 걸 이렇게 두면 어떡하나? 하지만 대사관으로 보내진 서류는 직원들의 실수로 분쇄기에 파쇄되고 결국 정연의 구속기간은 또다시 4개월이 연장됩니다. Sud-coréen, ni de l'ambassade sud-coréenne qui permettent Song Chong-yeon est de nouveau prolongé de 4 mois. 그간 얄카를 상대로 재미를 보던 교도관은 얄카가 정연 때문에 말을 듣지 않는다며 정연에게 접근해 오고 그녀를 덮치려 합니다. 가까스로 도망을 친 정연. 하지만 그녀는 곧 다시 잡히고 독방에 수감됩니다. 나는야 주스 될 거야. 나는야 케찹 될 거야. 그렇게 시간은 흘러 정연이 수감된 지 1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정연은 재판이 1년 이상 연기되어 불구속 상태로 지낼 수 있게 되죠. See you next week. Okay? 오케이. 하지만 그녀가 묵게 될 곳은 감옥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게 통역을 구하시라니까요. 여전히 통역 문제로 대사관에 사정하는 종배. 그러나 대사관은 그런 종배를 벌레 취급해버립니다. Votre Excellence va ici. C'est arrivé jusqu'à nous. 이 모든 사건에 대해 알게 된 주한 프랑스 대사관. 그것을 계기로 프랑스에 있는 영사가 정연을 직접 찾아갑니다. 제외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기본 임무 맞습니다. 이용만리 징역살이가 어디 쉬운가? 그러나 그녀가 듣게 된 말은 남들은 돈 들여서 바캉스 하러 오는 곳인데 다 복이라고 생각하시고, 에? 좋게 좋게.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사를 통해 그녀는 남편이 집에서도 쫓겨나 방 한 칸 없이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자신이 그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자책에 목숨을 끊으려 시도합니다. 이 외딴 곳에서 버틸 수 없었을 거야. 그래서 고마워요. 그래서 미안해요. 정연의 마지막 편지를 받고 정신이 나간 종배는 외교통상부를 찾아가 난동을 부리나 소득 없이 경찰에 잡혀갑니다. 꼬라지가 이게 뭐야? 다 가자. 형. 여기 KBC 신PD님. 경찰서를 나서는 종배 앞에 방송국 PD가 반가운 소식을 전합니다. 네티즌들이 수소문을 해서 마르티니크에 사는 한국인을 찾았답니다. 저희 마르티니크로 날아갈 건데 같이 가셔야겠죠. 정연의 안타까운 상황을 접한 방송국에서 그녀를 촬영하기 위해 종배와 함께 마르티니크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드디어 정연 씨와 종배는 눈물로 재회합니다. 해감마 왜 울어? 울지 마. 뭐야 이게 꼴이? 종배는 그녀의 야인 모습을 보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여기까지 온 거야. 정말 서류를 못 받으셨나요? Écoutez, s'ils ont les documents, dites-leur de nous les faire parvenir immédiatement. 방송국은 현지 교민의 도움으로 정연을 담당한 판사와 검사 그리고 변호사를 만나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 내용을 통해 한국 대사관이 그간 얼마나 정연 씨 일에 안일했는지 고스란히 보여주는데 저희가요 적은 인력 예산으로 나름 한다고 한 건데 그리고 이후 대사관 담당자와 영사를 직접 만나게 되는데 검사는 그게 있으면 결정적인 단서가 된다. 그게 참 답답합니다. 우리가 그걸 얼마나 공들여가지고 번역해서 또 공중받아가지고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했는데요. 여기 그들은 문도의 재판 기록을 진작 프랑스 법원에 보냈다는 변명뿐이었습니다. 발송한 걸로 돼 있고요. 등기로 보냈다고 했죠? 아 그거야 기본이죠. 공문서인데. 그럼 등기 영수증도 있겠네요. 하지만 문서를 보낸 기록은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그 영수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에? 일단 서류 보냈으면 그럼 그거 다 된 거예요. 남편분이에요. 방송 기자들을 끌고 아주 대사관에 쳐들어왔어요. 이 일로 곤경에 빠진 대사관 직원들은 정연을 찾아와 협박을 합니다. 방송을 보러 해줄 것을 권고? 또 방송국 측에는 방송을 내보내지 말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합니다. 간다. 빨리 와. 하지만 방송국은 이를 무시하고 정연 씨의 사연을 방송에 내보내고 곧 국민들의 동요가 시작됩니다. 정연 씨를 응원하는 댓글들이 넘쳐나고 모금운동까지 펼쳐집니다. 결국 대사관의 영사와 담당 직원은 한직으로 발령이 되고
정현은 수감된 지 24개월이 지난 후 정식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죠. 이분이 백호르 씨예요. 새로 오신 변호사세요. Bonjour, Olivier Becker. Elle n'a jamais été impliquée dans un délit ou dans quelconque crime lié à des stupéfiants auparavant. Elle a déjà effectué 2 ans d'emprisonnement dans un pays qui lui est totalement étranger.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빌었습니다. 제가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저는 제 딸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혔습니다. 돌아가서 그 죄를 갚고 싶습니다. 저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Je vous rentre chez moi. Je vous rentre chez moi. Le tribunal condamne la prévenue à 1 an d'emprisonnement. 프랑스 법원은 정현에게 고의성이 없었던 점을 참작해 징역 1년을 선고. 하지만 이미 2년을 복역한 정현은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엄마고요? 그리고 공항에서 그토록 꿈에 그려왔던 딸 혜란과 종배를 만납니다. 됐다. 여기는 외교통상부입니다. 기쁜 소식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부인 송정현 씨께서 이번에 재판을 받으셨거든요. 근데 1심에서 1년을 받으셨어요. 조만간 들어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배 씨.